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생태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킬 예정인데요. 이런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충청북도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협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창섭 충북행정부지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2의 고향인 충북에서 당당한 도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칠성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오는 2020년까지 설립하고 이후에 칠성별빛 광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칠성시장이 새로운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총 길이 26.7km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지난해 6월 착공에 현재 17% 진행됐습니다. 2단계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서울 바르셀로나 우호도시 협력 강화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12년 11월 두 도시가 체결한 우호도시 협력관계 협약의 후속 협약입니다. 서울시와 바르셀로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와 도시재생 등 협약 대상을 17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6년간 반복돼 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오는 11월 1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호선 논란을 공론화의 협치로 풀어내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안들도 대화와 합리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선병원이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안성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 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바로검색 열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처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서비스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의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서울시는 지역 범위를 넓혀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앱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 울산시는 합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남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인 유기물과 질소 함양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축산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28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충남의 자살률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어제부터 시정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5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이 모인 청년 중역회의로 20에서 50대의 다양한 직급의 직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주니어보드를 통해 시정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보건복지 분야 채팅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나 129 보건복지부 앱을 통해 보건복지 채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일 낮 시간 전화 상담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부모 계층에 특히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